멤버십 대표 종목 하나만 짧게 코멘트하고 시작할게요. 미래 성장에 대한 전망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단지 무분별하게 다 패대기 중인 시장의 영향으로 동반 하락할 뿐입니다. 미래 실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캐파 증설은 최소 2030년까지 지속될 거고요. 확실하게 고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의 최대수의 종목이기 때문에 미래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도 꾸준히 상향되어 왔습니다. 폭락장에서 처물려도 미래가 확실한 종목에 물리는 것은 찬성입니다. 말 길게 안 할게요.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계좌가 끝내 승리할 수 있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출발! 대만의 노트북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소폭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23%나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올해 PC 누적 출하량도 21%나 역성장을 기록하며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PC 가격도 많이 빠졌을 테니 이럴 때 PC나 바꿀까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스마트폰 누적 판매량도 12%나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 시장에서 수요가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니 개인적으로 아직 경기 침체가 체감이 안 되는데 유럽 경기는 정말 장난 아닌 모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버 부문에서도 미국, 중국 빅테크 업체들의 투자 금액이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서버도 별로인가요? 그렇군요. 보아하니 경기 침체가 맞나 봅니다. 그래서 수요는 극도로 부진해지고 올해 2분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재고 축소에 들어가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역대급으로 둔화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큰 폭의 가격 인하에도 고객사들은 반도체 주문량을 오히려 축소시키고 있다고 하니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3분기 디램과 낸드의 출하 증가율은 당초 예상치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디램 수요 증가율은 10%대 수준으로 역대급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요. 앞서 말한 스마트폰과 서버 출하의 추가 둔화에 따라 이보다도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가요? 뿐만 아니라 올해 디램 업계의 생산 증가율은 17%인 반면 출하 증가율은 7%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니 그만 말할까요?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 괴로울 수가 있군요. 요즘 방송 참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출하 증가율 대비 생산 증가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디램 업체들의 올해 연말 재고는 대폭 증가할 것은 뻔하네요. 따라서 삼성전자의 경우 환율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 수출주임에도 3분기 실적이 별로겠죠? 반도체 영업이익만 전분기 대비 35%나 감소하며 6.5조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니 별로네요. 하지만 디스플레이 쪽은 전분기 대비 63%나 증가하는 1.7조 원이 전망되고 있으나 중요하진 않죠? 스마트폰 역시 신제품 출시 효과에도 판매 부진과 비용 증가에 따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2.9조 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기록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냥 3분기는 안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체들이 재고 축소를 위한 떨이 판매가 예상되기 때문에 4분기에도 디램과 낸드 가격이 15%가량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엔 스마트폰의 신제품 출시 효과도 감소하기 때문에 3분기보다도 영업이익이 2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 돌아버리겠네요. 그렇다고 이대로 그지 같은 상황을 인정해 버린다면 부모님께서 떡상하는 DNA만 물려주셔서 위만 보이는 김떡상 방송을 볼 이유가 없겠죠. 일단 잠시 정리를 하자면 최악입니다. 그리고 일단 가볍게 결론을 내자면 그래서 최근의 주가가 과거 리만 사태와 유럽 재정위기, 중국 신용위기와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 팬데믹까지 과거 위기 상황에서 만들어낸 PBR 평균 밸류에이션 1.09배를 이미 하회했습니다. 최악은 이미 반영이 되었다는 거죠. 맞나요? 어쨌든 최근의 주가는 과거 위기 상황에서 만들어낸 밸류에이션 수준을 하회했었기 때문에 과도한 조정을 받았다고 풀이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연봉 차트부터 봅시다.
작년에 꼭지에서 볼 수 있는 피레침 음봉 캔들이 나왔죠? 그래서 올해 이렇게 빠진 거고요. 과거 역사를 보면 주황색 전환선을 지지받아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황색 전환선에서 지지가 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김떡상을 사칭한 리딩방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외에 다른 리딩방이나 채팅방은 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여기 빨간색 띠가 있는 곳이 강력한 매물대 지지라인입니다. 대충 5만원, 4만원 후반 정도 되는데요. 강력한 지지라인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하락은 제한적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봉 차트를 보면 최근 반등의 캔들들이 3개 모두 음봉인가요? 어우, 이러면 추세 전환의 반등이 아닌 너무 처참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오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도 단기적으로 검은색 개인이 매도하면서 주황색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지속성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의 반등은 기분이 좋긴 하지만 너무도 과도했기 때문에 당연한 반등일 뿐이고요. 당장 추세 전환을 기대하기엔 여전히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아직은 눈치를 보며 단기적으로 다지는 패턴을 예상하고요.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기고 효과로 인해 늦어도 내년 2분기엔 물가가 확실하게 꺾일 것이기 때문에 내년 1분기만 되어도 경기를 살리기 위한 통화, 정책 변화 기대감으로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내년엔 새로운 악재만 없다면 통화 정책의 변화와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나면서 결국 7만 5천 원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5년 미국 신규 공장 가동으로 인한 성장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24년쯤에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8만 원 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정신 나간 건가요? 파운드리 성과에 따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보수적인 중장기 목표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경기가 회복되고 통화정책의 변화로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해지고 미국 공장 가동을 앞둔 2024년을 보면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기까지 아주 낮은 강도의 분할 매수 포지션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면 정리가 되실까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내 생애 최악의 시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과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의 떡상을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랑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화이팅!